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는 예, 용인에서 나와모 랩이라는 예, 탈모 관리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예, 김지숙입니다. 예, SOD라는 거를 예, 알고 예, 탈모인들한테도 두피의 염증 예, 예, 혹은 모낭염, 모발이 가늘어져서 음, 탈모가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두피에 문제가 있어서 예, 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예, 했는데 예, 이 SOD라는 걸 이제 알고 나서 활성산소에 대해서 제가 알면서 예, 그 사람의 몸에 어떤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많으면 음, 결국은 두피 쪽에도 그런 염증이 산화 예,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모낭염이든 모발이 가늘어지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탈모가 된다라는 걸 이제 예, 알게 예, 됐는데 또 하나 알게 된 게 이 SOD 약침이 이제 한의사 예, 분들한테도 예, 좀 약침은 봉침 뭐 이런 예, 걸로 이제 많이 알고 예, 있었는데 예, 이 SOD로 이제 약침을 놓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예,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 예, 전문의 입장에서 예, 이제 SOD가 이 활성산소가 우리 사람 몸에 예,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예, 그런데 이 SOD로 인해서 예, 특히 지금 또 약침으로 인해서 예, 사람들 몸에 그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작용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좀 예,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SOD라는 것 자체에 먼저 SOD가 뭔가 정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하려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려면 반드시 산소가 타야만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게 돼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찌꺼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 산소가 활성화돼서 찌꺼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찌꺼기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적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SOD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SOD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라든지 몸에 예를 들어서 노화 상태가 젊을 수 있느냐 늙을 수 있느냐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활성산소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 활성산소가 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염증부터 통증부터 만성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들 뿐만 아니라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많은. 예, 예. 자, 지금까지 그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SOD에서 이제 만든 그 건강기능식품이 네, 있잖아요. 닥터 SOD. 차이가 뭐냐면 그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차이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그 치료에 많은 보조적인 치료를 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그렇죠. 그걸 먹고도 되게 효과를 준 사람도 네, 많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활성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SOD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활성산소를 최소화하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활성산소가 소모가 된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병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병이 낫는 형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네. 병이 심한 사람들은 예방이나 치료에게 현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활성산소가 1000개가 남는다고 한다면 SOD라는 항산화 효소를 통해서 500개가 없어지는지 300개가 없어지는지 그건 잘 몰라요, 저는. 그런데 줄어드는 건 사실이랍니다. 실험 네. 결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줄어드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예방이나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 그렇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예방이나 치료를 했을 때 과연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제가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제 차를 타게 되면 휘발유도 떼고, 경유도 떼고, 네. 고급 휘발유도 떼잖아요. 네, 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게 연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 있고, 완전 완전 연소가 연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 될수록 마우라 같은 데 보면 매연이 되게 많고,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고급 휘발유일수록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연기도 없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SOD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건강기능식품보다도 SOD는 그런 면에서 탁월한 효과 내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 종전에 했던 치료법도 되게 탁월하고 좋았지만 지금 이제 SOD 약침으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다시 이제 접근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침은 이제 침대로 맞춰주고 치료를 그렇죠. 하시고 예. 집에 쉽게 말하면 일반 병원도 왜 의사가 문진을 하고 진료를 예, 하면 예. 뭐 집에 가서 3일치 약을 처방해주고 예. 씻고 30분 후에 이렇게 약 드세요 예, 이렇게 예. 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 처방을 저희 이 닥터 SOD로 처방을 좀 해주십니까? 제가 이제 SOD를 먹어본 당사자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SOD를 제가 먹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손발이 되게 찬 편이거든요. 네. 손발이 되게 찬 편인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손발이 좀 차고, 몸을 굉장히 추워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SOD를 저희가 이제 한 봉지씩 먹었는데, 저희들은 똑같이 느낀 게, 손발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땀이 나더라, 이거 자체가. 그래서 SOD가 참 되게 빠르구나, 효과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꾸준히 SOD를 이제 하루에 3번씩 먹다가 지금 2봉지씩 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족골len증 같은 거 빨리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SOD 약침을 이제 제가 놔보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 활성산소를 빨리 소모시킬 수 있는 환경을 SOD 약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다 한약을 넣어갖고 이제 침자를 투여하다 보니까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고 기존의 약침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약침의 기존의 약침의 그 작용과 이 SOD 약침이라는 작용은 다른 거예요. 한 가지는 활성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약침을 넣는 거잖아요. 네. 하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면서 약침을 놓으니까 치료 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SOD 약침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이 좋은 그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니까 요양원인가 요양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네네. 만약에 SOD 약침이라든지 SOD의 건강기능식품을 먹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노화도 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 삶의 보너스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거죠. 소화 같은 건 괜찮으신가요? 잘 되는 건 되기는 되겠지만, 썩 잘 되는 건 아니죠. 네네네. 그냥 근데 뭐 불편함을 안 느끼고, 음. 오늘 좀 불편하네? 그리고 넘어가고. 다리가 어디 아프세요? 무릎하고. MRI 그때 찍었거든요. 이 연골이 조금 찢어졌대요. 찢어졌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진통제가 없이도 뭐 그냥 완전히 못 걷는 정도가 아니라 좀 불편해요. 네, 불편하시고. 예. 저쪽은요? 이쪽은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운전할 때 내리면, 근데 여기가. 이쪽이 많이 불편하다. 네네네. 걷는데 불편하세요? 아니, 걷는 데는 불편하지는 않는데, 네. 그전 조금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데 어때요? 찔뚝거리고 앉았다 일때 힘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많이 좋아지고 그 정도 그래도 이제 불편하시다는 얘기죠. 네. 이 다치고 나서는 앉았다 일어났다. 어우, 추워. 안 돼요? 잘? 뻐근해요? 예,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두 손이 필요하고 한 걸 이번에 하는 거예요. 저쪽 손은, 이거 이래야 되는데, 이게 뚝뚝하면서 방아쇠 아파요, 증후군이구나, 이게. 안 나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병이 하나죠. 방아쇠 증후군이. 무릎이 어디 붓지는 많이 붓고 그랬었어요. 여기가 약간 얘가 더 뚱뚱하지. 오른발이라서 그런가?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달 정도 됐네. 그러면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그럼 네. 불편해요? 네, 여긴 괜찮은데 여기가. 치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전체적인 그 치료를 하고 그 아픈 상태에서 전혀 손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아프질 않아요. 내 상태가 나쁜 사람들은 아픈 게 오래 가요. 그래서 그것도 상태가 좋은 사람은 빨리 없어져요. 그리고 빨리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금방 본인 자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침을 이제 놓잖아요. 침을 놓으면 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아프고 뻐근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상태 주면 바로 이게 괜찮을 수 느낄 수가 있어요. 자체가 바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딱 보면 두 개를 제가 다 적용을 할 건데요. 여기 무릎에도 아마 놓으실 거예요. 자체가.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픈 통증이라든지 뻐근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으셔야 빨라요.
무조건 제가 경험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걸 해보니까 오래 뭐 2, 3일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로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몸살이 나는, 그것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몸살이 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라고 저는 보는데, 한 가지는 몸이 약해서 몸살이, 층몸살 같은 거 나가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몸살에 의해서 이 감기 형태로 이제 그 모든 치료의 형태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은 그 몸살 같은 거 안 일어난다고 일단. 그리고 아픈 통증 같은 게 없이 뭔가 좀 전화를 치료받으면, 그러면 이게 되게 회복이 되게 빨라요. 힘을 주지 마세요. 네, 그거 좀 놔드릴게요. 이게 뼈와 뼈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이 침은 조금 달라요. 다른 침하고. 아프세요, 많이? 이게 되게 힘들어요. 여기가. 한번 아까 같이 해보세요. 지금 어떠신가요? 괜찮아지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금방 해요.